네, 숫자로 판세를 읽어보는 여기 몇 대 몇 순서입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왔어요? 네, 불과 엊그제 제가 추격하는 트럼프로 전해드렸는데 추격을 넘어서 이제 역전한다는 음, 여론조사가 나와서 네, 전해드립니다. 네. 액티보트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트럼프가 해리스를 1.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게 음, 오차범위 이내 매우 미미하긴 하지만요. 지난주 같은 업체에서 했던 조사가 이제 해리스가 1.4%포인트 앞섰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거꾸로 된 결과거든요. 또 그러네요. 이 기관이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역전한 거는 8월 초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어, 아니, 이 역전세가 이번 주만의 이변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딘가 이탈한 어떤 층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열심히 이거 데이터를 좀 뒤져봤는데 궁금해요. 네. 각자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아주 확고하게 어, 변함이 없었는데 중도층에서 좀 변화가 중도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음, 지금 지난주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3%포인트가 지금 해리스에서 줄어들고 트럼프가 더 늘어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여론조사 평균은 아직 해리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번 주 만에 또는 액티보트 조사만의 좀 이변인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해리스나 트럼프나 제일 지금 공들이고 있는 경합주 상황은 어때요? 역시 해리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 7개 주 가운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곳이 이제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쇠락한 공업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사실 박빙 속에서도 그래도 민주당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퀴니피악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시간, 위스콘신 모두 3%포인트, 또 2%포인트 각각 앞섰다고 나옵니다. 이 아. 두 곳 모두 사실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우위를 점했던 곳인데 역전을 당한 거고요. 음. 또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리스가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3%포인트잖아요. 지난달에는 6%포인트 간격이 났었는데 네. 그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해리스가 러스트벨트 이 지역에서 트럼프한테 지금 역전당했다. 러스트벨트가 민주당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전국 지도 중에 각 이제 워낙에 민주당세, 공화당세가 센 지역들이 있고 이제 예. 경합주 7주 가운데 이 밑에 네 군데 선벨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하고 음. 위에 동북부 세 곳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조금 우세했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쇠락한 공업지대 그러니까 노조가 굉장히 강성한 지역이어서 그쵸. 네, 민주당이 좀 그나마 좀 친우호적인 좀 음.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그런 곳인데 음. 지금 여기가 트럼프 쪽에 침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러스트벨트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우리 그제 펜실베이니아 제조업협회 쪽 인터뷰에서 나온 말대로 이 노조의 지지를 해리스가 못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훨씬 이제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는 노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음. 미국 최대 운송 노조인 팀스터스 또 국제 소방관 협회 등이 바이든 때와는 달리 해리스 지지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딱 꼬집어서 원인을 뭐 분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좀 노조 문화에서 조금 여성 이제 후보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음. 나왔습니다. 위스콘신주 미국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트럼프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 유권자에게 강세를 보이면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내려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음. 미시간주 민주당 관계자도 해리스 측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경제 메시지를 내달라 이렇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가 당장 어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했던데 이 흔들리고 있는 걸 알고 또 약점을 공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어. 펜실베니아 경제에서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셰일가스인데 자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육성하겠다고 어필하는 이 화석 에너지를 강조를 하면서 음. 해리스가 집권하면 여러분의 생활비는 오를 거다 이렇게 공포심을 좀 조장하고 네. 있었고요. 아까 퀴니피악 대학의 러스트벨트 조사에서 세계주 유권자들이 모두 다 경제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더 잘 운영할 것 같다라고 지금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심리를 트럼프가 계속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 헐린, 밀턴, 연이어서 닥친 허리케인인데요. 이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표심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있긴 하던데 뭔가 좀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앞서 허리케인 헐린이 2005년 이후 카트리나 이후 가장 큰 사상자를 좀 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고 있는 거는 더 100년 만에 음. 온 무슨 허리케인이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헐린 피해가 이제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또 그리고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평가되는 플로리다 이렇게 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차후에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의 어떤 그 이듬해 중간 선거의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반대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가 잘 대처했다라는 긍정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재선에 좀 상당한 어떤 긍정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이번 헐린 대응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좀 박한 평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주 정부는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주가 아니라 바이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물어보면 잘 못했다라는 평가가 44%로 더 높았어요. 근데 이 헐린 피해가 지금 미처 복구되기도 전에 지금 밀턴이 지금 상륙한 예. 상태여서 밀턴. 밀턴에 대한 대응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따라서 지금 해리스의 어떤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지 또는 어떤 깜짝 반등의 어떤 기회가 또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 트럼프의 역전, 굳히기 여부는 허리케인에 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 대선 허리케인에 달렸다. 흥미롭네요. 잘 들었습니다. 심순 기자였습니다.